침체에 대한 여러분들 시그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경기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말이 아니고 숫자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숫자가. 리자 아브라모위즈 블룸버그 통신의 중요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신 분인데 이 실업 청구 건수 이걸 아마 Continuing Jobless Claim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모양입니다. 미국의 Continuing Jobless Claim 실업 청구 건수가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2021년도 11월 이래로 최고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최고 수준까지. 데이터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경보음이 계속 울리는 겁니다. 미국 경제 데이터에서 물가가 오름세 고용이 악화됨 경고지능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심하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물가는 오르고 실업은 증가하고 고용 상황이 악화가 되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이게 이런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 점점 스태그플레이션의 징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된 서비스에 관한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리틀 글로스 성장이 거의 없고 그러나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2022년도 9월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미국 경제 데이터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의 냄새가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ISM 서비스 보고서는 서비스 섹터의 성장이 거의 없음을 보여줍니다. 기업들은 지불 가격이 2022년 10월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편 고용이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이 위축되고 기업이 지불하는 가격이 이름 올라가는 그런 현상. 두 개가 이름 점점 아가리가 여러분들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미 연준이 지금 경기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고용 사정이 현장에서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여기에. 아마 이 블룸버그에서 계속 그런 프로그램을 통하니까 실물 데이터라는 것을 계속 보는 사람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ISM 보고서는 연준의 딜레마를 설득력 있게 제시합니다. 고용이 식고 있는데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준이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되지만 작년에 했던 것처럼 공격적인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작할 수는 없는 이유입니다. 물가 압력이 여전히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가기 때문에 이제 이게 현실화가 되면은 주가에 상당히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 정부의 끈을 놓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용성장 둔화가 다양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경제를 진단하는 겁니다. 비농업급여 3개월 평균 변동치가 2022년도 6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농업 분야를 제외한 봉급받는 숫자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여기 보시면은 미국에서 페이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2020년
6월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비농업 분야의 월급 맹세세를 받는 사람들이 3개월 평균 맹세세를 받는 사람들이 가장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가는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오늘 여기 보시면 리자 아브라모위치 뭐 이게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네. 이 아마 블룸버그의 서베일런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동 운영자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네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자본적 지출 AI 관련 데이터나 칩 사는데 441조 원을 투입하고 돈을 얼마를 만들어냈는가 하니까 수익을 452조 원을 만들 겁니다. 엄청나네요. 미국의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 4개 회사가 얼마를 여러분들 투자했는가 하니까 2025년 한 해 동안에 3,200억 불을 투입하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고 엔비디아 함께 칩을 사는데 3,200억 불을 투자하고 돈을 얼마를 버느냐 452조 원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똔똔이 되는 거죠. 투자한 만큼 회수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빅테크 기업 함께 여러분들 쏟아져 가지고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 뛰는 겁니다. 현금 창출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니까. 2025년도 추정 자본 지출이 4개 회사가 3,200억 달러입니다. 3,200억 달러 여러분들 투입하는데 이 회사들이 벌어들인 소득이 여러분들 얼마란 이야기입니까? 452조 원을 한 해 동안 벌어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개 회사는 여러분들 쌀 때 살만한 회사들인 거죠. 훌륭한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는 겁니다. 훌륭한 기업을 훌륭한 가격에 사면은 그거는 뭐 대박인 거죠. 아마존이나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알파벳만 하더라도 한 달 전에 굉장히 주가가 여러분들 많이 떨어져서 회복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때 구글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으면 몇 주씩 사는 겁니다. 주당 한 뭐 100, 그 당시 한 160불 됐으니까 굉장히 쌌죠. 지금 뭐 190불대까지 올라갔으니까. 보시면 4개 회사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아마존은 지금 좀 올랐는데 한 2, 3주만 하더라도 아마존이 2분기 성과를 발표하고 나서 자본 지출이 너무 많으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얼마나 떨어졌으면 8%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때 조금씩 사는 겁니다. 8%. 지금은 거의 다 회복됐습니다. 제가 좀 쌀 때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제가 이 주식은 지금 좀 싼데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는 거는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여러분 엄청나죠. 한 해 동안에 여러분 441조 원 정도 투자해 가지고 452조 원을 버는 겁니다. 도대체 뭘 해서 52조 원을 버는지. 윈지님 말씀처럼 2주 전에 아마존이 이런 2분기 성과 발표하고 난 다음에 8% 떨어지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때 사야 되는 거죠. 그때 몇 주씩 사는 겁니다. 욕심 안 갖고. 근데 사람들이 그때 못 사죠. 겁이 나가지고. 왜? 확신이 없으니까. 이 4개 회사들은 뭐 오래 안 가겠습니까? 뭐 어떻게 전부가 다 독점력이 있는 기업들이니까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메타, 아마존, 알파벳 전부 다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에서 상위 10개 기술주가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이게 거품이 아니자 그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조금 주의를 해야겠죠. 조금 주의를 해야겠는데 워낙 돈을 많이 버니까. 자, 여러분 이제 다음에 자본주의는 여러분들 돈을 써야 돌아가는 체제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죠. 물건을 많이 사주는 겁니다.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네요. 개인적으로 부채를 늘리면 안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어떻든 미국 경제는 사람들이 돈을 쓸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벌면 계속 돈을 쓰도록.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살면은 저축이 없으니까 항상 빠듯하게 사는 거죠. 오늘 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이 신용거래를 어마어마하게 하네요. 지금 사고 다음에 지불하는 Buy Now Pay Later. 우리 표현을 쓰게 되면 후불거래. 2025년에 162조인데 그 증가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네요. 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빚을 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 사고 다음에 여름 지불한 BNPL 거래가 1167조 불 정도 해당합니다. 역사적으로 최고치입니다. 이 수치는 2020년보다 7배가 늘었고 2022년보다 2배가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늘었을까?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은 미국의 보통 소비자들이 생활이 여러분들 아주 빡빡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지금 결제가 안 되니까 후불제로 다음으로 넘기는 거잖아요. 카드, 신용카드라는 것이 대부분 다 후불제니까. 그런데 그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겁니다. 신용거래가 2022년에 비해가 2배, 2020년에 비해서 7배 정도 여러분들 카드를 많이 긁는 겁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이렇게 빚이 많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사고 나중에 결제 거래액은 2025년에 116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이 마켓대에 따르면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것은 2022년에 2배, 2020년에 7배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코베이시 레트라는 데서 나온 게 이렇게 빚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이런 빚이 신용거래가 급속하게 증가되는 겁니다. 신용거래가. 이것은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연간 지금 사고 나중에 결제 거래액은 2025년에 사상 최고치인 1167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봅니다. 소비자들이 지출 후에 빌릴 방법을 점점 더 많이 찾으려면 지금 사고 나중에 지불하는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랜딩트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사용자 약 25%가 식료품을 구매하는 데 BNPL을 의존하고 있고 이것은 작년에 14%에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준 데이터에 따르면 BNPL 사용자 중 거의 25%가 2025년에 최소 한 번 이상 결제를 연체했고 2021년에 15%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미국인들은 전례 없이 부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BNPL을 하겠죠. 그죠? 여기 이제 일본 사람이 도모야 아사쿠라라는 사람이 문제점을 지적한 게 있습니다. 직장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쓰는 겁니다. BNPL을, 후불제를. 풀타임 잡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전혀 여러분들 그런 걸 후불제를 사용 안 하는 사람들도 50% 되지만 이 일본인 처방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BNPL 후불 결제가 더 이상 부업 노동자의 안전망이 아니라 풀타임 근로자들이 생존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후불 결제 이용자의 63%가 정규직입니다. 파산 직전은 아니지만 생활이 한계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기 노동을 하는 긱워커가 아니고 지쳐가고 있는 정규직입니다. 이것이 미국 호경기의 실태입니다. 삶이 빡빡하다는 거죠. 아사쿠라 토모아 씨는 미국에서 후불 결제 BNPL 사용이 늘어난 현상을 분석하면서 특히 정규직 풀타임 근로자 사이에서 BNPL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경기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온라인 상거래 후불제 총액이 10년 전에 20억 불에서 3,420억 불로 늘어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출 관리, 부채 관리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통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몇 배 늘어난 겁니다. 3,420억 불로. 10년 전에 20억 불에서 후불제 거래가 3,420억 불로 늘어난 겁니다. 스웨덴, 독일, 노르웨이, 호주, 영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 이태리, 스페인, 일본, 한국. 한국 사람들이 동양권이 좀 적게 쓰네요. 후불제 월급은 안 오르고 물가는 엄청 뛰고. 크레딧 카드 부채가 1조 2100억 불입니다. 4.5년간 4400억 불이 증가했습니다. 부채 증가가 이렇게 큰 문제네요. 유례가 없을 정도의 미국에서 크레딧 카드 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네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 이게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네요. 몇 배 늘어났네요. 8천억 불이 크레딧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8천억 불 수준에서 1조 500억 불 수준, 1조 2100억 불 수준으로 늘어났네요. 이 이름도 통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 이건 뭐 대단하네요. 엄청나네요. 진짜 인크레이블한 겁니다. 4.5년 만에 57% 여러분들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트릭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안목을 넓혀가는 겁니다. 성장하는 방송, 학습하는 방송, 부자되는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이런 부자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소비를 더 많이 하니까 다 쓰고 투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옛날 어른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돈 다 쓸 때 쓰고 투자를 할 수 없는 거죠. 놀 거 다 놀고 일할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여러분들 카드 결제 금액이 57%가 여러분들 4.5년 만에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소득 저소득층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고소득층의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미국의 고소득 이게 보시죠. 신용카드 빚은 지난 4.5년 동안 4,400억 불 이상 57%가 증가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미국 고소득 대출자의 연체율이 2년 만에 거의 20% 상승했습니다. 15만 불 이상 버는 사람들이 연체를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계층을 가리지 않고 재정적 압박하에 놓여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생활이 다 팍팍한 거죠. 이 연체를 딜링크시라고 이렇게 표현하네요. 하이 인컴 발로 고소득층 15만 불 이상 버는 사람들도 2년 동안 20% 정도 연체율이 높아진 겁니다. 미국 고소득 대출자의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간 15만 달러 이상을 버는 미국인들의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연체율이 2년 만에 거의 20%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중산층 및 저소득층 대출자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을 뜻합니다. 투자자들 기대감이 조금 무너지게 되면 주가가 폭락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름 주가가 36% 떨어진 기업이 나왔네요. 보시면은 TTD라고 우리 한테는 익숙하지 않은데 이 업계에서는 유명한 모양입니다. 이거를 데스캔들이라고 부르네요. 그냥 수직으로 떨어지는 경우. 주가가 35% 떨어진 겁니다. 30%. 회사 이름은 트레이드 데스크. 소프트웨어 회사네요. 소프트웨어 회사.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회사고 이런 현상을 데스캔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데스캔들. 트레이드 데스크 스탁은 2분기 성과는 좋았는데 3분기 성과를 동시에 발표하지 않습니까? 가이던스 예측치를 발표하는데 그게 좀 실망스러우니까 그냥 30% 정도 떨어진대. 이 회사가 사용자에게 디지털 콘텐츠 전달을 개인화로 설계된 실시간 프로그램 마케팅 자동화 기술 이런 걸 갖고 있는 회사네요. 2009년에 창업했으니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그런 회사인데 한번 들어가 보니까 시장 가치가 한 270억 불 정도 되네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90불 하던 주가가 한순간 여러분들 55불 정도 떨어지는 겁니다. 회복이 안 되고 또 계속 떨어지는 거죠. 5일입니다. 6개월치를 보니까 그동안도 많이 떨어졌네. 120불 하던 이런 주가가 거의 한 50불대까지 떨어진 겁니다. 70불까지 여러분 조금 회복이 됐는데 또 50불대로 떨어졌네.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그런 주식이네요. 6개월. 그 다음 여러분 1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년을 보는데 주가가 최고치일 때 한 140불까지 올라갔네. 140불에서 50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100불 정도 여러분들 그냥 굉장히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그런 회사네요. 5년치를 보게 되니까 원래 변동성이 큰 5년을 보면 되게 우상향 그런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인데 투자하기는 상당히 위험한 소형주들은 상당히 위험하지만 이 회사는 더더욱 위험한 것 같네요. 왜 그렇게 이런 주가가 떨어졌느냐 찾아보니까 투자자들이 기대한 만큼 이 회사가 원래 성과 어닝 서프라이즈 성과가 너무 높아가지고 여러분들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어닝 서프라이즈에 익숙한데 3분기에 성과가 별로 좋지 않을 거다. 거기다 이런 CFO를 교체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주가가 수직으로 떨어진 겁니다. 주식에서 이런 30% 떨어지는 건 그렇게 큰일은 아니죠. 어제 주가 15% 떨어진 기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릴라이 릴리 비만제 만드는 회사. 특히 여기에 헬스 분야에서 가장 큰 기업입니다. 릴라이 릴리 6,860억 불 정도의 비만제. 릴라이 릴리 먹는 비만량 시장 기대보다도 체중 감량 효과가 떨어지다.
먹는 비만량 효능이 떨어지자 급락한 이 회사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어제 여러분들 살펴본 겁니다. 주가가 15% 정도 떨어진 겁니다. 25년 만에 최고치로 떨어진 겁니다. 주가가. 수직으로 여러분들 데스캔들이란 거 형으로서 25년 동안에 가장 크게 손실을 본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특히 이제 올해는 이 헬스케어 분야에 투자했던 분들이 손실이 크네요. 헬스케어 분야에 투자했던 분들이. 일라이 릴리 앤드 컴퍼니 오늘 여름 주가도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15% 떨어지고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진 겁니다. 투자하신 얼마나 이런 간이 그거 하겠습니까? 이 시장이 전체가 5조 6천억 불 시장인데 헬스케어 분야가 그게 일라이 릴리가 6,860억 불 시작해서 굉장히 큰 거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식시장은 엄청나게 이런 낙폭이 심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나이키처럼 그렇게 기업도 40년이죠. 40년 동안 매년 19% 성장한 겁니다. 놀라운 성장이죠. 그렇지만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주가가 66% 떨어진 겁니다. 미국에 흔히 볼 수 있는 홈데포 같은 회사도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40년 동안 20% 성장한 겁니다. 엄청난 성장이죠. 오래전에 홈데포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은 대박을 친 겁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은 76%가 주식이 떨어진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애플도 여러분들 가장 최악일 때 83%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4월 2일 날 관세 해방일 때 30% 떨어지고 이렇게 별로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 겁니다. 일라이 릴리가 여러분들 15% 떨어졌다. 이런 것이 큰 소식이 아닌 겁니다. 이 보시죠. 이 우량 기업들이 몇십 프로 성장하는데 40년 동안 20% 성장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준 겁니까? 그러니까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투자. 예금 적금을 한국의 연금 저축하시는 분들이 88%를 예금 적금 원금 보장액을 쥐고 있다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때가 있으니까 그걸 감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보니까 오늘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한 몇 프로 이건 아침에 적은 거니까 일라이 릴리. 궁금해 가지고 주가가 왜 이렇게 떨어졌냐 이렇게 보니까 아마 지금은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를 맞아야 되는 모양이죠. 비만 치료제 잽바운드지 않습니까? 잽바운드. 노바티스 제품이 있고 그다음에 릴라이 릴리 제품인데 릴라이 릴리 제품이 잽바운드가 시장을 좀 선도했죠. 후발주자인데. 그런데 아마 그냥 약처럼 먹는 비만제를 개발한 모양입니다. 새로운 경구용 비만 치료제인 올포그리프론의 임상 3상 실험 결과가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회사 수익을 뒷받침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잽바운드하고 당뇨 치료제 마운자로는 잘 팔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분기 성과가 발표될 때마다 주가가 이렇게 출렁거리니까 CEO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전력 투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죠. 릴라이 릴리란 회사도 지금 잽바운드하고 여러분들 미운자로가 잘 팔리지만 새로운 것을 또 만들지 않습니까? 새로운 경구 비만 치료제를.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거든. 새로운 걸 못 만들면은 그럼 이제 잊혀지지 않습니까?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그렇게 기대한 임상 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 모양이죠.
현재 주사제인 젯바운드 외에 복용이 편리한 경구용 비만 치료제인 올포그리프론을 개발 중인데 15% 정도 체중이 감소해야 되는데 12.4%밖에 이런 감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 기대치가 15%인데 실제 여러분들 실적치가 12.4%니까 실망해서 여러분들 그냥 던진 거죠. 시장은 일라일릴리가 경구용 먹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했고 그 기대가 회사의 주가를 크게 높였는데 이번 임상 결과로 인해 가지고 경쟁사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가가 여러분들 조정이 된 겁니다. 뭐 경기가 어려우면 전 세계 스탁 시장에 돈을 투자해야 되는 이런 이야기가 많지만 유럽하고 비교하면 미국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쪽은 일 덜하고 한쪽은 일 많이 하는데 어떻게 이기지 않겠습니까?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회사 이익이 항상 이깁니다. 유럽보다. 이런 붉은색은 미국 회사의 평균 이익률이고 노란색은 유럽 회사의 이익률인 겁니다. 유럽 회사는 대부분 그래도 8% 많이 넘네요. 한국에서 좋은 회사다 이렇게 하면 8% 정도가 되게 기준선입니다. 자동차 협력업체들은 3% 되었지 않습니까? 미국의 12% 1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유럽에서는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투자를.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국 회사들의 평균 경상이익률입니다. 이게 유럽 회사들일 겁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니까 유럽이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이 놀고 이러면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시장에 투자해야 되는 거. 좀 비쌀 때는 기다렸다가 무조건 주식시장은 미국 시장에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왜? 역동적이니까. 이익을 많이 남기니까. 이익을 많이 남겨야 여러분들 주가가 오를 거 아닙니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 이런 걸 모르고 뭐 예를 들면 뭐 맨날 그죠. 그냥 그거 하니까 시장을 다각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자 여러분 오늘 슈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ETF 상장지수 펀드가 미국의 제1등 증권회사인 찰스 왑이 만든 슈더입니다. 성장 배당주. 이게 이제 지금 주가가 좀 빠져가지고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슈드가 올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굴욕적입니다. 돈이 많이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서학개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성장 배당주가 올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겁니다. 사람들이 속이 상하겠죠. 올해 미국의 S&P 500 지수가 8.3% 성장했는데 이런 슈와브 US 디비던드 에퀴티가 0.23% 하락했으니까 그러니까 실망한 사람도 있고 돈을 빼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이 구성이 에너지주하고 헬스케어 주식이 많은데 이 주식들이 이제 이번에 힘을 못 쓴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서학개미 토픽에서 골칫거리로 돈이 많이 나갔네요. 돈이 거기서 ETF에서 유출이 된 겁니다. 서학개미들의 토픽인 미국 배당 성장 상장지수 펀드가 올해 들어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여러분들 벤치마킹해가 한국에서 상장시킨 게 미래에셋의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인데 이건 이제 한차손 $1 한차손이 있고 해가지고 올해 6.5%나 빠졌네요. 한차손이 겁나네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입니다. 이 보시죠.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두 개가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TQQQ 나스닥 3배 먹는 겁니다. 3배를 주장하는 레버리지 상품 엄청나게 위험한 거죠. XOXL 반도체 산업지수를 3배로 주장하는 레버리지 ETF입니다. 이걸 두 개를 제외하게 되면 한국에서 오리지널 미국 ETF 상장지수펀드의 1등이 QQQ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거. 그다음에 SCHD 슈더 성장 배당주가 2등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S&P 500을 이런 그냥 추종하는 SPY 그다음에 이제 미국 전체 주식시장에 연동되는 VTI 뱅가드 상품 그다음에 QQQM QQQ 하는 회사가 만든 운용 수수료가 좀 싼 0.15%일 겁니다. QQQ는 0.30%. 아주 다 좋은 상품들입니다. QQQ, SCHD, SPY, VTI, QQQM. 그럼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아니 공 박사님 그러면 이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제가 조언을 드릴 수가 있죠. SPY 대신에 500개 회사 대신에 250개에 투자하는 SCHG 여기 슈드 대신에 에퀴티가 이게 D 대신에 디비던드 대신에 글로스가 들어가는 찰스왑이 만든 SCHG가 SPY보다 수익률이 항상 높죠. 500개 투자하기보다도 500개에서 250개 추려가 투자한 게 더 낫다는 거죠. S&P 500을 투자할 때는 SCHG를 하시고 그다음에 나스닥을 이름 추종하는 것을 내가 상장지수펀드를 투자해야겠다. 그러면 QQQ 대신에 맨 밑에 있는 QQQM을 하면 되죠. 왜냐하면 똑같은 상품을 담는데 QQQ는 수수료가 0.30%고 QQQM은 수수료가 0.15%니까 0.15%나 아니면 0.20% 그래도 뭐 0.10% 정도 남으니까 QQQM을 하는 게 낫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그냥 사놓으면 되는 거죠. 이제 투자를 할 때 세 가지를 물어봐야 되죠. 가능한 원금을 보존하면서 배당을 받아 가지고 계속 재투자를 해서 복리 효과를 누릴 거냐. 그게 질문 1번입니다. 그러면 슈더 상품을 고를 수가 있죠. 나는 뭐 원금 보전이나 배당금에는 관계가 없고 10년 한 20년 30년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할 거니까 계속해서 성장하는 주식에 투자해야겠다. 그럼 미국의 기술주를 투자하는 겁니다. 개별 기술주를 투자하기가 위험하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QQQM 같은 걸 투자하면 되는 거죠. 그것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야겠다. 그렇게 하면 기술주 섹터에 대한 ETF 상장지수펀드인 XLK 이런 데 투자하면 되는 거죠. 나는 배당금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원금이 보장되면 좋겠지만 그러면 리츠 회사나 이런 데 투자하는 겁니다. 이렇게 방향이 명확해야 되죠. 방향이. 나는 원금은 배당은 필요 없고 계속 성장하는 주식에 투자할 건지 아니면은 원금을 가능한 보존하면서 원금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받아 가지고 계속해서 주식을 불려날 건지 그러면 슈드도 괜찮죠. 성장 배당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시면은 이게 슈드의 여러분들 하고 경쟁사를 한번 총수익률을 그려본 겁니다. 이게 슈드입니다. 5년을 운영했을 때 1.4배 정도 자산이 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SPY S&P 500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를 구매하게 되면 5년 지나면 자산이 1.89% 여러분들 늘어나는 겁니다. 나스닥을 이름 추종하는 QQQ를 사게 되면 자산이 2.1배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XLK 기술주 섹터에 특화된 상장지수펀드를 사게 되면 2.13배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확연하게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통계입니다. 통계인 겁니다. 통계. 이렇게 이러면 다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제 배당이 3.83%가 주고 그다음에 운용 수수료가 0.66%니까 굉장히 싼 상품입니다. 그 이제 3.83%가 나오면은 그냥 그걸 받아 이러면 계속 슈드를 사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 주식을 사든지 간에 계속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낙담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한 1년 정도 여기 보시게 되면은 5년 운용을 하게 되면은 눈 딱 감고 이런 나스닥 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하게 되면은 원금 2배 정도는 불릴 수가 있는 겁니다. 5년 지나면은 2.11배. 기술주 섹터의 상장지수펀드를 투자하게 되면 2.33배 정도 불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슈드에 투자하게 되면 1.4배밖에 못 불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배당을 받아가 또 배당에 투자할 때니까 더 늘어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재산을 불려갈 수가 있는데 예금 적금에 넣어놓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다 이제 낙담해 가지고 슈드가 이런 끝난 모양 이렇게 하지만 전문가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이 로테이션 되기 전에 지금 구매할 시간입니다.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8월 6일 날 누가 올렸네요. 그런데 슈드가 여러분들 좀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게 구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에너지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 주식이 여러분들 올해 굉장히 힘을 못 쓴 겁니다. 그리고 경기 방어주인 소비재를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기술주가 이런 올해 시장을 주도했기 때문에 에너지 경기 방어주 헬스케어도 여러분 이번에 비실비실했죠. 이렇게 되니까 주가가 여러분들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상품 자체가 여러분 이렇게 기술주가 주도하는 시대에서는 빛을 보기가 어렵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슈드는 기본적으로 경기 방어주 위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보시면은 쉐보론이 뭐 큰 핵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코노코 필립스 4.25%, 시스코 4.21%, 펩시콜라 4.19%, 이건 담배였습니다. 알트리아 글룹 4.17%, 이건 헬스케어, 아비비 4.11%, 홈데포 4.07%, 주가가 이런 크게 성장세를 그릴 수 있는 그런 주식은 아닌 거죠.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분야를 보나 그다음에 10개 여러분들 여기 회사가 103개 정도 투자했는데 탑10 여러분들 보유 주식을 보게 되면 그렇게 고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공 박사님은 여기 투자하겠습니까? 나는 투자 안 하죠. 슈드에. 왜냐하면 내하고 취향이 다르니까. 나는 배당을 받는 것보다 이런 성장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런 공병호 TV가 성장하는 방송이지 않습니까? 투자도 본인이 취향이 있거든. 취향이. 저는 배당 같은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성장하는 기업 오로지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그게 사람이 다 취향이. 그래서 이러면 오늘 세 가지를 질문 던져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배당금으로 안전적으로 재투자할 거냐, 배당금 관계없이 그냥 성장만 할 거냐, 원금은 가능한 보존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보존 안 되더라도 그냥 배당금을 좀 넉넉하게 받았으면 좋겠냐. 여기 세 가지 방향에 따라서 투자 방향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투자 방향이. 저는 두 번째를 좋아하죠. 원금 보존이고 배당금에 관계없고 무조건 세월감에 성장해야 된다. 본인이 갖고 있는 인생에 대한 키워드나 투자에 대한 것이 다 비슷한 거죠.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성장 배당주인 슈드가 이름도 굉장히 역사가 오래돼서 한국인이 좋아하는 그런 주식입니다.
상장지수 펀드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슈드 투자를 좀 망설이신 분들은 오랜 기간 동안 배당이 검증된 경기 방어주 보유 비중이 높습니다. 부도가 나거나 이럴 염려는 없는 거죠. 투자자는 4% 내외의 안정된 배당금으로 재투자를 통해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이름 슈드 투자가 갖고 있는 본래의 특성입니다. 총수익 극대화를 위한 상품 위험 관리라는 측면을 중시한 투자입니다. 고성장만을 추구한다면 나스닥의 QQQM이나 기술주의 XLK나 FTC, 반도체 XXQ나 SMH 등을 선택해야 됩니다. 성장, 나는 취향당 성장만 여러분들 굉장히 비중을 둔다. 그렇게 하면 이런 제품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슈드에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고배당만을 추구한다면 부동산 신탁인 리츠나 그다음에 비즈니스 디벨로퍼트 컴퍼니, 돈을 빌려주는 BDC나 이런 데 투자하게 되면 7에서 10% 정도는 벌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적 악화가 되면은 배당이 끊길 수도 있고 원금이 손실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딱 리스크를 얼마만큼 안고 본인 취향에 맞는 주식을 투자할 거냐 그 부분에 맞춰 가지고 투자를 하면 좋겠죠. 배당주가 그러면 나는 뭐 원금이 조금 까지는 한해 있더라도 연 7% 8% 정도 배당을 받는 주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배당주는 부동산 신탁주 리츠, 비즈니스 개발회사 비즈니스 디벨로프트 컴퍼니, 그다음에 에너지 인프라 회사, 그다음에 뭐 브리티시 타바코나 이런 담배 회사 알트리아 MO, 그다음에 아메리칸 타바코 BTI 이런 회사들은 대개 한 8% 이렇게 줄 겁니다. 7에서 8% 정도. 그다음 비즈니스 회사들 중에 비교적 믿을만한 회사가 ARCE, RS, 이 부동산 신탁 중에 에너지 캐피탈 매니지먼트는 이런 회사들은 모기지 리츠 회사인데 조금 조심을 해야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이 투자에 대한 그런 영역이 계속해서 이제 많이 배당주를 넘어 가지고 슈드까지 이렇게 넓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클록스 신발 있지 않습니까? 수직 추락을 했네요. 클록스가.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네요. 어제입니다. 어제. 100불 수준에서 74불로 떨어진 겁니다. 얼마나 한 30% 이상 떨어진 것 같네요. 클록스, 못생긴 신발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한 신문이 다뤘네요. 못생긴 신발 이제 안 신어 뚝 떨어진 클록스 위상 이런 게 나온 겁니다.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주는 교훈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2분기는 성과가 괜찮았습니다. 3분기에 가이던스라고 하죠. 실적 전망을 그렇게 높게 안 본 겁니다. 주가가 30% 정도 빠진 겁니다. 주가가. 3분기 매출이 전년 3분기에 비해서 10% 정도 감소할 거다. 이렇게 전망치를 내니까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해버린 겁니다. 시장은 뭐 봐주고 하는 게 없으니까. 기대 이하의 실적 전망이 나온 배경으로는 3분기에 소비자의 구매 성향이 변한 점이 꼽힌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클록스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준 못생긴 신발 트렌드가 더 이상 시장에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런 패션, 의류, 신발 회사 이런 부분에 투자할 때는 고객 선호도가 급속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투자 종목입니다. 이런 조심을. 의류회사 이름 투자하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렌드가 바뀌는 겁니다. 앤드류 리스 클록스 최고 경영자는 미국에서 열리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과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앞두고 나이키 아디다스가 스포츠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나이키가 오랫동안 주가가 죽을 쓰다가 CEO가 바뀌고 난 다음에
나이키의 제품 라인들을 좀 축소시키고 원래 나이키의 강점인 스포츠 신발에 주력하면서 주가가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됐거든요. 그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옛날에 클록스란 제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저 클록스란 신발이 잘 떨어지지가 않는다 이야기죠. 한번 사게 되면 집에 클록스가 몇 개 있을 수가 있는데 물론 새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것을 사겠지만 저 클록스라는 것이 일단 시장이 포화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제품을 어떻게 팔까. 물론 여기다가 여러분들 액세서리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팔지만 그래도 수익에 신발처럼 중요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구성이 너무 높은 상품들을 만들어서 팔게 되면은 이익을 남길 수가 없는 겁니다. 뭘 마시고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클록스를 여러분들 한 집에 한 100그릇 있으면 그걸 버리고 이러면 새로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내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을 테니까. 그죠? 그래서 저게 시장에 문제가 있고 제품이 단일 이런 클록스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다음에 이러면 여기 또 중요한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수잔 힐리 클록스 최고 재부 재무관은 관세에도 타격을 받았지만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지출에 대해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구매하지 않고 매장에도 가지 않습니다. 교통량마저 줄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정보인 겁니다. 물건 파는 사람들은 경제학자나 미 연준보다도 훨씬 빨리 시장 상황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현금 더 늘리시고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보를 대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클록스의 CEO를 만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클록스 CEO가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에 대해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구매하지 않고 매장에도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통량마저 줄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경기 상황이 많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여러분들 정보인 겁니다. 30% 25%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주가가. 이걸 오늘 우리가 배웠죠. 데스캔들이라고. 데스캔들인 겁니다. 데스캔들. 주식하지 마십시오. 주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재산 어떻게 불려갈 겁니까? 예금할 겁니까? 적금할 겁니까? 제가 어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연금 저축에 연금 계좌에 있는 돈을 88%가 여러분들 예금 계좌 원금 보장형 상품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세대는 투자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인 겁니까?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방어할 겁니까? 원화가치 변동을 어떻게 방어할 겁니까?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냥 자산가치가 그냥 녹아나는 겁니다. 그냥 그 자체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저런 연금을 해가지고 얼마가 들어오는데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는데 원화가 녹아갈까 싶어서 걱정됩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공 박사님 저는 뭐 주식 같은 거 안 합니다. 안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자산을 지키는 문제는 관심을 가져야 되죠.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자산을 지켜줄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항상 열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새로운 정보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궁금함을 갖고 배우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주식을 안 하게 되면은 자산을 이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매년 가면 이런 자산이 깎여가는 것이 거기다가 정책을 개판으로 써가지고 원화가치가 폭락하게 되면 그냥 쪽박 타는 겁니다. 쪽박 타는 거죠. 왜 이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 앞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게 5년 그냥 현금 갖고 있으면은
8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0. 몇 배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현금을 보유하게 되면은. 채권을 보유하게 되면 거의 1.0배가 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만큼 채권이 보장을 해 주니까. 지금 채권을 갖게 되면 4% 정도를 받지 않습니까? 4%. 4%를 받으면은 물가 상승률이 4%이기 때문에 그냥 똔똔이 돼가 여러분들 잘하면은 채권 투자를 하게 되면 그냥 원금 정도가 확보가 되는 겁니다. 예금 적금을 넣어놓게 되면 0.9배 0.8배로 떨어지는 겁니다. 본인 자산이. 그게 1년이 아니고 10년 20년 동안 계속 떨어진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원금이 얼마나 줄어들겠습니까? 슈드를 하면 여러분들 5년 지나면 자기 자산이 1.4배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달러화로 투자해 놓으면 원화 가치는 다 상쇄가 될 거 아닙니까? 원화 가치가 이런 변동하다 자기가 달러를 갖고 있으면 S&P 500을 하면 원금에서 1.89배로 늘어난 겁니다. 좀 더 공격적으로 나스닥이 여러분들 상장지수분이 QQQ를 하면 2.11배 원금 이런 만 불을 투자했는데 2만 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건 뭐 관심 없고 그냥 조용히 살다 가겠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 어떻게 합니까? 그야 뭐 억지로 여러분들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 여기 이제 오늘 클록스가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개별 주식 투자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잃을 수밖에 없는 이유죠. 이게 여러분들 오늘도 많이는 안 빠졌는데 오늘도 좀 빠지고 이게 1년입니다. 1년. 계속 내리막길을 최고치가 150불 정도까지 되는데 계속 내리막길을 걷지 않습니까? 150불이니까 지금 꼭지에 산 사람들은 50% 잃은 겁니다. 그다음 5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건강한 주식은 아닌 겁니다. 우상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올라가다가 더 내려가고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러면 주가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배당은 전혀 안 주죠. 장기 보유하기는 안 좋은 겁니다.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은. 장기 보유를 할 수 있는 이제 지금 스포츠 신발인 나이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키가 최근에 조금 회복이 되는데 나이키가 10년 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네요. 170불 이렇게 되던 주식이 50불까지 떨어졌습니다. 좋은 기업 선택해 가지고 좋은 가격에 사서 오래 갖고 있으면 이기는 건데 그런데 좋은 기업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상장지수 펀드를 사는 거죠. 여기 보시면 내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너무나 귀한 자료입니다. 애플이 여러분 21.6%를 40년 동안 성장했는데 그럼 돈을 초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얼마를 벌었겠습니까? 애플 한 주식 때문에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복리로 여러분들 매년 21% 정도 성장하기는 대책이 않습니다. 재산이 그냥 눈덩어리처럼 불어나는 거죠. 그런데 애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기억해야 되죠. 최악의 상황이 83%까지 빠진 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keep calm and carry on.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CEO가 이야기했던 게 명언입니다. keep calm and carry on. 20% 30% 40% 빠지면 여러분 가만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거 할 수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개별 주식이 여러분 너무 겁나게 되면은 상장지수 펀드를 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 오늘 공병호 TV는 이제 앞으로 성장하는 방송 또 학습하는 방송 그리고 부자 되는 방송을 기치로 내걸고 계속 방송 콘텐츠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송은 제가 하루에 8시간 정도 투자하는 겁니다. 8시간 이상. 8시간 여러분 이상 투자하는 것도 그냥 대충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력 투구를 하는 겁니다. 8시간 이상 정도를 고3 때 공부하는 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도 굉장히 이렇게 소중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충 때우지 마시고.
매일 그러니까 전력 투구를 하는 겁니다. 전력 투구를. 예. 그러니까 알코올 같은 건 입에도 댄 적이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집중력을 유지해야 계속해서 여러분들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내보내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대충 그냥 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떠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규칙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인간이 갖고 있는 영혼을 전부 다 이런 투입해 가지고 매일매일 여러분들 1년 365일은 매일매일 컨텐츠를 제너레이팅 해가 여러분하고 공유하니까 그게 여러분들 사람이 얼마나 개안이 되고 시야가 확장되고 시계가 여러분들 길어지겠습니까? 오늘 여기 주식도 이제 주식의 영역이 많이 넓어졌지 않습니까? 주식의 영역을 넓힌 것은 어차피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항상 귀담아 들어야 마음이 있어야 이야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몸은 방송을 듣는데 그냥 대충 때우면은 그냥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하하하하 웃고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돈이 이런 100만 원 있는 사람 200만 원 있는 사람 어떻게 투자해도 전부가 오늘 다 나왔지 않습니까? 같은 이야기가 메시지는 반복되지만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주제를 바꿔가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환경이 많이 바뀌더라도 본인이 그냥 딱 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나 여러분 힘들어지는 겁니다. 2012년도에 그리스에 재정위기가 닥쳤을 때 그리스 이름 화폐가 그냥 똥값이 됩니다. 그리스 광장에 나와서 총 가지고 좀 죽은 분도 있지 않습니까? 연금 가치가 지금 제로가 됐으니까 나는 지금도 잊지 않거든요. 약사하신 분입니다. 할아버지 70대 평생을 연금을 부었는데 이게 인생이 뭐냐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뭐 산티아고 광장인가 그리스 아데네 가장 유명한 이런 광장에서 건총가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꽃을 그쪽에 놓고 제가 여러분들 그 광경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억하고 공병호 TV에서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레바논 사례를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터키 사례를 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까? 제가 이란 사례를 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까? 제가 인도가 여러분들 화폐 루피가 여러분들 추락한 것을 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까? 남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나라가 보호해 주겠습니까? 천만에 대한민국 역사 전편에서 보게 되면 공권력은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공권력이 아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누가 이런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내 아이들하고 내 노후를 누가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노후는 달러가 보호해 주는 겁니다. 공 박사님 뭐 그런 거 이제 필요 없고 대충 살다 가면 됩니다. 대충 살다 못 간다니까. 생각보다 이러면 오래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누가 보호해 줄 겁니까? 원화같이 이런 폭락을 해가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면 누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겁니까? 지금 대통령 보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아무도 생각 안 했지만 나는 여러분들 그런 상황을 미리부터 다 내다본 거지 않습니까? 아무도 보호해 줄 수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 아이고 참 사람 안 됐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죠. 저게 내 안께는 뭘 뜻하는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고행길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세 주제 가지고 방송을 내일 아침에 하고 그다음에 오늘 저녁에 인도양 재해건 오늘 저녁에 공병호 역사 스페셜 8번째 여러분 한번 볼만할 겁니다. 오늘 준비 역사물은 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사 문제 끝나고 그다음 좀 쉬었다가 또 시간 만들어 가지고 역사물을 또 하는 겁니다. 역사물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리고 또 역사물 하면 또 내가 중간중간에 그 역사하고 현재 우리 문제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많이 배우셔가지고 부자도 되시고 야무지게 미래를 대비해야 안 되겠습니까? 나라가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많지만 우리 인생은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게 전부는 아니겠죠. 부분적이겠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자, 이런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이 아니네요. 오늘 오후 8시 역사 스페셜 8번째 시간 다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